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쉽게 하는 기측정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측정법 중에서도 쉽게 하는 이라는 앞에 토를 붙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측정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사지를 본다든가 아니면 구성하게 해서 운수를 본다든가 아니면 주역점이나 육효를 본다든가 또는 풍수나 수맥을 하시는 분한테 감정을 받았다든가 했을 때 또는 어떤 옷이 좋았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정말 나한테 영향을 제대로 주고 있는가 하는 제대로 된 카운셀링을 받았나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 말고는 없는가.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연구된 바가 있고 서양에도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근육역학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역학은 근육이 어떠한 역학적인 관계를 일으키냐 하는 이런 용어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쓰면 키네시올로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지 굿 하트라는 분이 발견 또는 정리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이미 예전에 썼던 내용들인데, 자, 처음에는 어떤 걸 찾았냐면요. 해로운 식품을 가지고 오링 테스트나 또는 다른 근육에 관한 영향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더라. 그리고 이로운 식품을 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더라. 이것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거듭하다가 식품만인가 하다가 보니까 부정적인 마음도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고 뭔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하면은 근육의 힘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밝은 생각을 가지면 근육의 힘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하나의 과제인데, 이분은 굿하트란 분은 해로운 식품이나 부정적인 것이 근육의 힘을 약화하고 긍정적이고 이로운 식품은 근육의 힘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을 찾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측정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도 측정을 할 수 있고 물질 측정도 되고 마음에 관한 것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역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종류를 한번 보고 바로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측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시연도 여러분한테 같이 보여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오링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링 테스트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오링 테스트는 문자 그대로 영어로 O자와 같은 링을 만드는 겁니다. O의 링을 만들어서 O-링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O-링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분은 요령을 피워서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자기 손으로 이게 얼마나 강하게 빠져나가나 이걸 검사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역학적으로 좋아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두 사람이 서로 합니다. 그리고 휴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자, 제가 시험 당하시러 나오신 분을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힘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동그랗게 손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자세가 가장 힘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돼서 손은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머리 방향은 저만 바라보든가 네. 손만 바라보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눈 마주치기 어려우면 여기를 바라보시는 게 좋고. 예. 자, 검사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보시면 자, 이게 보시고 제가 검사하는 사람도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걸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자, 준비 동그라미를 하시고 네. 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자, 이 자세가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자세에서 동그라미가 그대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런 자세가 하나의 이 오링 테스트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자, 이 자세를 듭니다. 자세를 들면 지금 제가 이 손의 모습이 각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와 이 상태가 되는데 자, 왜 이 자세가 중요하냐면 검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벌어질 때 각도에 따라서 힘을 쓰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자세를 잡아보시면. 그런데 만약에 한 번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 검사가 약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 우린 검사가 이게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해야 되니까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자의 이 선이 피검사자가 힘을 있는 대로 최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첫 번째 검사할 때는 적당히 주다가 그 다음째 검사할 때는 약하게 주거나 더 세게 주면 이 검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줄 수 있는 최대한 영어로는 맥시멈에 해당하는 힘을 줘야 그 리미트의 차이, 한계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예. 힘을 최대한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더요. 좀 더. 더 줘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벌어질락 말락 할 때가 이 한계치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요거, 머리 움직임. 무엇을 입었을 때 또는 안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더요. 좀 더. 더 줘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벌어질락 말락 할 때가 이 한계치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요거, 머리 움직임. 무엇을 입었을 때 또는 뭘 썼을 때. 예. 그러니까 오링 테스트는 바로 전과 바로 후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검사하고 네. 5시간 뒤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검사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변화의 차이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 무슨 차이를 봐야 되니까 예. 검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조금의 힘의 차이를 놓고 네. 그 같은 자세에서 뭐 하나를 얹어놓고 네. 차이점을 봅니다. 네. 자, 이런데 또 힘은 최대로 주셔야 됩니다. 예. 저도 자세를 똑같이 하고 네. 자, 하나, 둘, 셋 하시면 있는 힘껏 힘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계속 주세요. 더. 좀 더 줘보세요. 자, 이게 조금 전에 해서 그런지 힘이 좀 빠진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손 똑같이 하시고요. 놓고 이 전과의 차이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 자, 그대로 들고 계시고 조금 전하고 차이를 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더 주세요. 계속. 어떻습니까? 괜찮죠? 예. 제가 더 힘들죠, 이번에. 아, 예. 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물질에 기가 안 맞는 걸 검사할 때 이렇게 오링 테스트로 확인을 하면 조금 전에 그 기운이 떨어졌던 것 같은 것이 보면은 지게 그 착오가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지금은 강해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링 테스트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링 테스트의 요점은 오링을 동그랗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검사자가 이 손을, 이 수평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라인을 유지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받는 분이 최대로 힘을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차이를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링 테스트는 검사하는 사람도 확인할 수 있지만 검사 받는 사람이 본인이 틀렸나 맞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또 알아보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그 완력 테스트가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저 완력 테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 완력 테스트는 그 힘을 어차피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오링과 원리는 같지만 방법은 좀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팔을 수평으로 합니다. 다음에 이 수평 끝에다가 저울이나 아니면 책으로 해서 이 수평으로 올릴 수 있는 무게만큼을 만들어서 일단 측정을 한 무게를 놓은 다음에 또 한쪽 측정하려는 것을 들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평보다 위로 올라가면 자신에게 좋은 것이고 수평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력 테스트는 이걸로 가름하고요.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오면 악력기 사용법이 있습니다. 악력기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디지털도 있고 그 눈금으로 그냥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꽉 잡으면 그 눈금이 쫙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이런 눈금이 딱 됐을 때 또 다른 걸 하나 들고 다시 꽉 잡으면 이 눈금이 원래 눈금보다 더 올라가면 좋은 것이고 또 내려가면 본인에게 더 나쁜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도 있고 여기서는 이 설명으로 가름하고요.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수평으로 뻗은 팔 내리기가 있습니다. 이건 완력 테스트나 악력기 사용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이게 훨씬 편하게 하고 휴대하는 손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하시게 돼서 힘드시겠습니다. 손을 자세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자세가 있으면 하나는 편안하게 오른손잡이시죠? 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 아닙니다. 이 손을 옆으로 편안하게 듭니다. 쭉 한번 뻗어보시죠. 자, 이 자세를 취하고 제가 일로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거꾸로 자세를 잡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가 되면 화면상 제가 왼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자신 있는 힘으로 해도 되는데, 자, 왼손으로 하면 조금 전처럼 그 차이를 봅니다. 예. 자, 저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최대한. 예. 최대로 해야 그 다음 거 평가가 됩니다. 비교가.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저항이 괜찮죠? 지금 왼손으로 하니까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자, 다시 빨간색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재질도 있지만. 자, 놓고 들으시고 다시 한번 누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다시 힘을 좌측으로 줍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제가 꼼짝도 안 했던 것이 하나 얹어놓으면서 떨어지죠. 예. 이 경우에 이제 이거 해로운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저희가 완력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방사탐지법하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다우징가 하는 방법이고 측정을 하는 방법 중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평소에는 우리가 수맥을 하는 데서만 많이 봤는데 실제로 수맥 외에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다우저 협회 같은 데서는 건강 측정이나 미래 예측 이런 데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저를 잡아주시면 제가 이 도구를 가지고 간단하게 다우징이 무엇인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징은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그 작용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근육역학에서 왔으니까 어떠한 것을 측정하려고 할 때 나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지금 오링이나 완력이나 또는 손을 팔로 했고 내렸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근육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근육역학이라는 그 말을 갖다 붙였는데 운동역학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근육역학의 의미는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의 식품이나 또는 재료, 색깔, 조금 측정해서 보여드릴 색깔 또는 어떠한 직이나 이런 모든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사탐지법의 다우징이라는 것은 이런 도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걸어갈 테니까 저를 좀 잡아주시면,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걸어가는데 지금 저를 정확하게 하려면 자세가 어깨 딱 내린 상태에서 몸에 붙인 상태다가 살짝 힘을 뺍니다. 그러면 약간 출렁이면서 이게 편안한 자세가 되고 이것을 거의 나란한 자세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잡으면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걸리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손으로 하나씩을 들고, 예를 들어 수맥을 찾겠다고 하면 수맥을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자, 수맥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걸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딱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맥이 있습니다. 이 수맥이 있을 때의 반응은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거는 쇠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건 지금 스텐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쇠막대기가 어떠한 답을 내려놓은 거는 이 쇠막대기가 뭘 알아서 되지는 않았겠죠. 그럼 이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 몸의 어딘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하고 있느냐? 인지가 됐을 때 여러분이 뭐 제3의 눈이나 아니면은 뇌하수체 쪽을 통한다고 하는 어느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움직였을 때 반응이 나타나면 머리에 있는 부분 중에 그 바로 아래에서 반응이 되고 있다.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이 된 것이지 이게 움직이는 곳은 전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이건 도구일 뿐이지 감지하는 거는 이걸 들고 있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 그 사람, 움직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는 설명을 안 드렸던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아까는 그저 그냥 얹어놓고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수맥이란 단어를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또 다른 살기 같은 게 있는 걸 찾아내겠다고 한다 그러면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파수를 라디오 주파수에서 주파수를 맞추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95.1에다 맞추면 교통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고 싶으면 클래식을 듣고 싶으면 93.1에다 갖다 맞춥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채널에 갖다 맞췄을 때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찾고 싶으면은 뭐 생각에다 갖다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기 중에서 좀 나쁜 살기가 흘러가는 곳이 있다면 내가 그걸 한번 찾고 싶다. 수맥은 아니다.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다시 들고 그 생각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떠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면 또 앞으로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수맥하고는 다른 점에서 이 반응이 옵니다. 자, 수맥은 조금 전에 바로 약간 뒷자리에서 나타났고 지금 여기는 바로 좀 앞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점이 달라졌다는 것은 제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사탐지법이나 다우징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자, 또 이게 그러면 여기만 활용하느냐 하면 건강과 여러 가지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원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한테 이 사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측정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실험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원리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활용하느냐 하면 건강과 여러 가지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원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한테 이 사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측정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실험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원리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조지 굿하트라는 분이 이름을 명명한 근육역학이라고 명명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종류를 알아보고 그 어떻게 하는가 하는 시연을 보셨습니다. 자, 지금은 그것들이 왜 가능한가? 그 복잡한 이론과 기기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믿어도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또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근육력학의 원리하고 우화일체부터 나옵니다. 생이지지, 학이지지. 그런데 이것이 더 근본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 밑에 거부터 하겠습니다. 호주의 의식불명자. 자, 이것은 전에도 제가 다른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어떤 의식이 불명해서 거의 아무것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뇌파괴도 걸어놓고 뭐 심전도 등등 이런 게 다 의식불명자에 다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것처럼 모든 기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박동도 표시되고. 그러니까 뇌는 움직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닌데 여러 가지가 의식 자체를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똑똑한 건지 우연의 발견인지 모르지만 보니까 어느 날이 되면은 뇌파가 또는 무슨 주요 파동이 굉장히 커집니다. 진폭이. 보통 때 이렇게 가다가도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가를 보고서 이 사람이 죽을 건가 쳐다보면 죽지도 않아요. 그러고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니까 이상하다 하던 차에 우연히 이제 신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분이 재미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우연인지 모르지만 자, 이런 파동이 급했던 날 적어도 하루나 이틀 뒤, 길게는 3일 뒤에는 대지진이 나든가 또는 소지진이 나든가 아니면 해일이 일어나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정말일까 우연일까 해서 좀 관찰을 몇 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재미삼아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진폭이 나타나면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하루 뒤에 진도 얼마에 지진이 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놀랍게 맞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관찰했던 거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가지고 이제 학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호주에는 이런 연구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여서 지금 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등을 지금 스위치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켜고 끄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호주에서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90% 이상을 사람의 생각으로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만들어낸 셈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서 이게 줄만 대려놓고 예전에 길게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껐는데 누워서 불 꺼져라. 이러면 불이 꺼져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안 되고 불 켜는 데만 그걸 특화시켜서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과학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뇌파, 주파수를 거기다 맞춰서 해낼 수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보시면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에드가 케이시라는 분이 하도 유명을 해서 이분 때문에 생긴 재단들이 있고 이 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해진 동기는 뭐 특별한 걸 맞춰요, 이분은. 그리고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잊어버린 것도 찾아내고 치료도 뭐 어디에 묻혀있는 뭐를 갖다가 끄집어내면 자, 예를 들면 집 뒤에 어느 나무 밑에 숨어 떨어져 있는 물건이 무슨 잿더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파서 치우면은 뜻밖의 간 질환이 낫는다. 또는 뭐 이러한 계단 몇째 밑에 있는 무슨 쥐의 시체가 있는데 그걸 갖다 버리면 폐암이 난다든가 이런 사례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을 갖다 해놨기 때문에 이분은 상당히 대단하게 유명해졌고 이쪽에는 뭐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저도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아카식 레코드, 우주의 정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주의 정보가 어느 하나라에 따로 있는 것이냐 내 안에도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 원리는 도리어 이제 준비된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화일체로 돌아갑니다. 자, 우화일체. 요거는 한자로 써보면
우주와 내가 하나다. 일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것이 선도 수련이나 불성 수련에서 굉장히 최고의 수련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목고 화두, 불교에서 이게 이목고 화두 들어갈 때도 결국에는 우주와 내가 하나고 내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 최근의 과학에서 프랙탈 또는 홀로그램 이런 걸 한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 홀로그램 그리고 프랙탈이라고 그랬죠. 자, 그건 우리가 이제는 이런 거를 할 때는 이것을 누누이 해서 외워야 될 정도로 이건 중요한 물리학 이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에서 그림이 나타나서 춤을 춰대는 그런 하나의 모습들, 거기서 이제 장면들이 입체로 나타나죠. 입체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의 광선이 간섭하는 또 다른 광선하고 만나서 하나의 모습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면이 아닌 입체의 모습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내고 또 그러니까 홀로그램은 온 그림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모든 모습들이 그 하나에 다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자, 그 프랙탈이라고 아까 이쪽 얘기했던 것 중에 프랙탈은 부분 속에 전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그 선문답 하듯이 얘기했던 먼지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먼지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고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고 이슬방울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고 내 안에도 우주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와 일체라 하면 우주와 내가 하나고 그것을 통해서 맞출 수가 있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시연을 보셨던 그 오링 테스트나 또는 무슨 힘을 팔을 해서 내리는 그러한 동작이나 또 다우징이라고 해서 막대기를 들고 가서 뭐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제가 의식을 집중하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뭔가 참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왜? 기계로도 잘 측정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생각만 하면 우주의 정보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도에서 얘기하는 기수련법과 같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필요하다면은 지금 설명은 그렇게 했지만 눈을 통해서도 그냥 볼 수도 있습니다. 손을 통해서도 아, 저기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통해서 반응이 오는 것이 적절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있다면 라디오에 모든 것이 수신될 수 있는 수신기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수신할 수 있는 하나의 수신기다. 그러니까 파장만 맞춰서 요즘 말로 틀어대면 주파수만 제대로 갖다 틀면 거의 우주에 있는 모든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요즘 컴퓨터하고 비교해서 많이 하죠. 뇌에서 다 하는 거냐? 뇌는 단지 그 수신호를 그런 신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도구와 마찬가지냐?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뇌를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열기만 하면 모든 정보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뇌가 단지 그것뿐이 아닌가 하는 이론들이 서양에서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뇌과학의 일부죠. 자,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화일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다시 그 밑에를 보시면 생이지지, 학이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이지지는 생자입니다. 날생자. 나면서부터 안다. 학이지지는 배워서 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구별을 할 때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 최치원 이런 분들은 생이지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저 양반은 날 때부터 알았다. 뭔가 다르다. 또 공부를 한참 해야만 좀 알면은 우리가 이제 학이지지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우화일체하고
생이지지 학이지지란 말을 갖다 연결시키면 이게 과연 맞는 소리냐 틀리는 소리냐 이렇게 됩니다. 자, 생이지지는 따로 있고 학이지지는 따로 있느냐. 자, 아까 오링 테스트를 해서 던지는 게 저만 되느냐 여러분도 되느냐. 여러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하는 기측정법이 이렇게 되는데 인간이 누구에게나 정보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만 맞추면 됩니다. 자, 이건 또 뭐하고 같으냐면 저는 어릴 때 참 신기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뭐 이렇게 훌륭하게 살지 않고 남의 해를 많이 끼쳐도 돈을 법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저 사람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지 않나. 저 지 맘대로 살아도 돈을 벌고 누구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데 돈도 안 벌고. 요즘에는 이거 공부한 뒤로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왜? 돈을 벌려고 하는 의지가 가지고 벌기 때문에 돈에 해당하는 게 주변에서 노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망가뜨리든 또는 뭐 남을 도와주든. 근데 돈을 버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춘 사람은 돈 외에 다른 것은 가치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고 인생의 행복도 아니고 그래서 돈을 벌고 나서 행복을 버린 사람이 더 많죠. 부자 간에 망하고 여러분 재벌들을 보시면 부자 간에도 그렇게 우리가 보통 서민들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집에는 그런 집이 많습니다. 물론 돈을 행복하게 벌고 남을 위해서 쓰면서 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돈만이 목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다른데 이것이 생이지지냐 학이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초점을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응용해서 뭘 찾아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이지지로서의 역할이 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익힐 수가 없어 하는 그 수련법이거나 그런 공부나 자기 생각이라면 그것은 학이지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들어있는 모두의 정신을 찾아내서 그것이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근육력학의 원리와 마찬가지고 이런 기회 측정도 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해당하는 기운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끌어들일 수 있고 내 중심으로 맞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생을 찾아갈 수 있는 원리가 이 근육력학의 원리와 우리 기술원의 원리가 일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기측정법은 어쩌면은 우리가 그 선도나 불도나 이런 데서 가장 추구하는 기본 원리랑 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는 근육력학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해 보도록. 네, 이제 그 지금까지 공부한 측정법으로 우리가 실제로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 잘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도형으로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몇 가지 도형들이 있는데 지금 색보다는 도형에다 중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측정하기 이전에 이거 뭐 오링도 되고 여러 가지 테스트가 됩니다만은 자, 눈으로 보여주기 편하게 이 도구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구를 할 때는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앞에서 보일 때 차이가 들라니까 옆으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건강한 정상 상태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선 또는 오라를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서부터 뻗쳐나오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 됩니다. 여기 기준점이 여기인데 손을 요 구부린 상태에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기준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략 이 상태인데요. 피시면 이거보다 몸에서 뻗치는 기운이 들어가면 이분한테 나쁜 것이고 이거보다 커지면 이게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커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냐면 제 손끝을 주의해서 봐주시면 손끝이 갈 때 반응이 돼서 이게 움직일 때 제 손이 멎어 있는 장소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원래 기준은 여기 이쯤이면 이따가 피실 때 이렇게 되면 여기보다 약간 있는 이 상태가 이분의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분한테 나쁜 것이고 이분한테 이게 더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손이 이쯤에서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분한테 좋은 직위 또는 이분한테 좋은 무슨 색, 좋은 도형 이런 식으로 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상태가 아니고 오링 테스트를 가지고 더 세지면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로 측정을 해도 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한 10년 전에 상당히 유행을 해서 속옷을 살 때 속옷을 찍고 친구가 오링 테스트를 하면서 세지는 걸 고르고 이렇게 골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쁘게 들고 한번 계셔 주시죠. 자, 이것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자, 제 손이 갑니다. 이거는 움직이고 제 손이 멎는 곳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것을 잡았을 때 이분한테 지금 오라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 정도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기운이 이분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많이 오라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경우는 나쁘다라고 이제 단정을 내리고요. 자, 저를 주시고. 자, 요번에는 다른 숫자와 색으로 쓰여진 이걸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잡고 계시고. 또 편안하게 있습니다. 네. 마음은 똑같아야 됩니다. 불안하면 안 되니까. 자, 다시. 제가 측정을 들어갑니다. 자, 팔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고, 놓고. 자, 보십시오. 자, 이 경우도 조금 전보단 약간 덜 할지 몰라도 오라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몸의 에너지를 약하게 만들고 기운을 떨어뜨리는 재질 또는 도형. 뭐 만약에 이것이 부적이라면 부적이 나쁘고 얀트라면 얀트가 나쁘고 재질이 나쁘겠죠. 이런 식으로 또 되고요. 자, 다시 같은 형태지만은 다른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거 들고 계시고요. 자, 지금 조금 전에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또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요만큼 갔는데 벌써 이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지금 이분이 이 자리에서 이만큼의 그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이랄까 기의 장 또는 오라의 크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건강의 증대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도형과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를 보셨는데, 자, 이걸 잘 주시고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 이러한 도형들이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도형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데 이렇게 지금 오라의 크기가 변화를 주듯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 앞에서라면 자, 이거 비춰주시면 원래 크기가 한 이 정도였던 것이 실제로 지금 빨간 거나 조금 전에 이런 도형을 줬을 때는 이 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앞으로 증가하니까 이분은 건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또 건강 외에 또 다른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기운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지금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링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이 경우도 힘이 굉장히 강해져서 잘 벌어지지 않는 상태가 아까 시연 때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요거 말고 이제는 다른 그 색만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색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측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옷이나 또는 무슨 그 벽지나 이런 거 고를 때 이런 기준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커튼 색이나. 자, 여기 좀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보라색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기준은 계속해서 거기입니다. 자, 이건 들고, 네, 좋습니다. 이제는 아주 숙달되게 하시네요. 자, 찾아갑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상당히 유사해요. 처음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최소한 손해는 별로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색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분은 보라색 같은 게 우리가 흔히 쓰는 색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 잠깐 한다고 할 때는 보라색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이래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절 주시고 이번엔 이 색을 가집니다. 자, 이런 색을 가졌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걸 가졌으나 이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들었다고 봤을 때,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준선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색이, 아까 검사했을 때, 여기에 도형이 그려져 있을 때는, 이게 좀 증가하는 힘이 있었지만, 지금 요 색만 놓고 이분이 만약에 옷을 입었다가 했을 때는, 자기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기장이 줄어들고 오라가 줄어들어서 자기의 몸의 병을 초래할 수 있는 또는 행운을 줄어들게 하는 그러한 그 색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또 주시고요. 자, 이번에 흰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흰색, 백이민족 같이 흰색을 한번 입었다 하면 어떤가를 한번 찾아봅니다. 자, 그대로 계시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큰 차이는 나지만 약간 줄어드는 기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흰색을 가지고 했지만 이 색은 이분한테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손해도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절 또 다시 주시고 다른 색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요번엔 검은색을 다시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자, 이게 검은색인데 좀 작아서 자, 이러면은 이거를 들으셨을 땐 이분이 어떤 반응이 오는가를 제가 한번 또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 손가락을 주위에서 주시면 쭉 갑니다. 자, 이거는 원래 라인보다는 약간 증가한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운을 크게 하니까 이분은 검은색의 옷이나 또는 무슨 표지 같은 거 해서 검은색의 몸에 닿는 쪽은 검은색을 해주신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검은색으로, 넥타이 검은색 그렇게 잘 안 쓰는 색이지만 검은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파란색이나 회색 같은 걸 이용해도 이런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색에 의한 것들이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요 기운이 이제 장소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장소가 바뀌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맥이라는 곳에 쓰면, 수맥이 해롭다 했는데 정말 차이가 나나 안 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맥이 있는 곳을 제가 먼저 찾아봅니다. 자, 앞으로 걸어서 요쯤에 반응이 있는 곳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보시죠. 자, 여기 쓰셨습니다. 수맥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조금만 시간을 저희가 끌어보고 지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 편히 계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손 조금 이렇게 올려볼까요? 아까처럼? 기준이 되게. 자,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을 조심해서 보시고 갑니다. 자, 이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수맥의 자리에서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지금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산산밭에서 올라오는 수맥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이 수맥은 이분의 평형을 깨트려서 기장이나 면이나 이것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이럴 때는 이제 잠도 잘 자지 못하면서 오라도 깨지고 이렇게 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땅에는 그럼 이런 수맥 같은 것만 있느냐? 살기도 있고 생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기운으로 한번 옮겨봐서 측정을 한번 해봅니다. 잠깐 계시면 제가 하나 찾아올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 이분한테 도움이 되는 기운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유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쓰셔서 조금만 더 오십시오. 네, 이 자리 쓰시고 자, 한 심호흡 한 두세 번만 하시죠. 자, 다음에 손은 다시 측정하기 좋게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오라의 변화가 어떤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준이 갑니다. 자, 이렇게 좀 되죠? 크기를 더 비교해서 보면 이 정도 갑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데서 이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지기에 있는 곳에 있음으로 해서 기의 장이 커지고 오라가 커지고 또 그러면서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 이런 공간 안에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터를 찾는다든가 장소를 앉아서 이런 데 만약에 책상을 놓고 앉는다면 조금 전에 앞에서 책상을 놨을 때에 비해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집중력이 강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분한테 이제 그 살기가 여러분 이제 수맥 얘기라고 생기를 했는데 풍수에서 얘기하는 그 지기의 나쁜 기운은 또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가를 한번 또 검사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한테 나쁜 데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장소의 제약은 있지만 또 약간 다르지만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 경우는 네, 조금만 더요. 네. 이 경우에 또 이렇게 해서 심호흡 한 두세 번만 합니다. 자, 이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분한테 이제 그 지기가 작용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분의 기장이 변화하는가? 자, 갑니다. 이거는 상당히 나쁘네요. 자, 이건 좀 수맥보다도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만큼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대단히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수련하신 분들 이러면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 하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시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한 8시간에 몇 시간 자거나 아니면 여기서 일을 계속해서 많이 하면 피로가 빨리 오고 머리가 갑자기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러한 측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활용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링이 되든 아니면 이러한 뭐 다우징을 활용을 하든 어떠한 것을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안이 준비가 된다면 자, 이런 경우에는 오라 커지든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든 했던 것을 선택을 하고 오링을 검사할 때는 오링이나 완력이 세지거나 세지는 것은 자기의 좋은 걸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나빠지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 지금 생기, 살기 또는 수맥, 색깔 또는 그 음식의 선택, 이 도형 이런 것들까지 모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간단한 측정법으로 나쁜 것들을 피하고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의 행운을 증가시키며 나쁜 일을 줄여서 우리의 개인의 발전을 크게 하는데 아주 장대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